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5월달에 빅스텝 0.5% 인상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세 차례의 연속적인 빅스텝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3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8.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사실상 물가를 못 잡고 있는 허둥지둥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월달에 올리고 6월달에 올리고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 6, 7월달에 세 번 동시에 만약에 0.5%씩 올렸다라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5월달하고 7월달에 0.25%씩 올려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한국은 5월달하고 7월달에 0.25%씩 올리면 7월달이 되면 2.0. 미국은 5, 6, 7, 3월 동안 그냥 올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 뭐 사실상 쇼크죠, 쇼크. 미국이 이렇게 빨리 올릴지 작년만 해도 미처 몰랐죠. 미처 몰랐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인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미 연준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죠.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뭐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예측하기로는 5월 달에 기준금리가 최고치 기준으로 1.0, 0.75에서 1.0이 되고 6월 달에는 1.5에서 1.75 그리고 7월 달에 2%에서 2.25%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5월 달에 1.0, 6월 달에 1.5, 7월 달에 2.0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심한 경우에는 0.5%가 아니라 0.75%씩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가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4월 21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다우가 마이너스 1, S&P 500이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2%의 출렁거림을 보였죠.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 연준은 뭐 중립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립금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도 시키지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딱 중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중립금리가 2.25에서 2.5%라는 거죠. 지금 0.25에서 0.5니까 사실상 2%를 더 올리면 미국의 중립금리가 된다라는 거죠. 미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6번 앞두고 있죠.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든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지금 질 숙제로 지금 나와 있고 뭐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게 19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보커를 계속 이제 불러들이고 있죠. 강력하게 긴축하겠다라는 이제 방증인 거죠. 폴 보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뭐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이래저래 만약에 22년 5월 연준이 빅스텝에 나서면 22년 만에 빅스텝을 하는 거다라고 하죠. 게다가 뭐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뭐 0.75를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은 매우 쉽지 않고 한국은 매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야 0.5%씩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 올려버리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당연히 발생하겠다. 그로 인한 뭐 원달러 환율은 매우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올라갈 거다. 2,000원 돌파할 거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2,000원이 넘어가 버리면 1997년 IMF 당시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IMF가 오는 거다라고 보면 그냥 맞는 거죠. 뭐 주가가
현재 2,700이던 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1,500 이하로 떨어진다? 뭐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넘어간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충격이 한국에 닥친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겁나죠. 많이 겁나고 많이 두렵죠. 예. 왜냐? 뭐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냥 수준이 아니고 주변에서는 아비규환 비명 지르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등 어쩐다는 등 뭐 엄청난 아우성 곡소리가 날 거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미 뭐 미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미국만 그러나요? 뭐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지금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뭐 스리랑카도 지금 뭐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터키가 좀 요즘에 뉴스가 좀 덜 나오긴 하던데 터키는 좀 어떨지. 뭐 워낙 뭐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전쟁이 터져 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다른 나라들 뭐 스리랑카 부도 디폴트 뭐 터키 사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묻히는 것 같은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언론 뉴스 같은 것들 보면은 뭐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뭐 원부자재 가격 때문에 뭐 BBQ 치킨값 지금 뭐 11% 올린다고 얘기하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뭐 국수값도 오르고 뭐 이래저래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계속 닥칠 일인 거죠. 뭐 이런 지금 매우 힘들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뭐 이미 현금을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현금 얘기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금을 마련해야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저 다 동의하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라고 하는 뭐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 고민은 다름 아닌 뭐 선진국 국민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선진국 국민들 보면은 해변가에 맥주병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되게 검소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자기 삶을 즐기잖아요. 뭐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식당에 되게 뭐 단독룸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 집에 모여서 술 따로 가져오고 음식 따로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n분의 1 해가지고 파티하는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중고 거래들 상용화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정말 손 떨려 하면서 하고 웬만한 거리 걸어 다니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거고, 이게 가면 갈수록 절대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뭐 자영업자들도 대폭 줄어들겠죠. 왜? IMF 이후에 뭐 대거 이렇게 회사에서 내몰려서 자영업을 뛰어들었건만 이제는 자영업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걸 알죠.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하면 안 되는 장사, 편의점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편의점, 커피숍,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치킨집. 뭐 웬만한 뭐 이런 가게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는 가게인데 하면 되게 힘들다, 뒤집어 쓴다, 뭐 몸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날려먹는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영업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아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아르바이트 하겠다, 아르바이트해서 100만원 150만원 버는 게 낫다라는 걸 아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노동소득이 더 중요시 될 것이고, 뭐 빚투 연끌 해가지고 몰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재테크에 취하지 않겠죠. 오직 성실하게 저축하는 게 최우선임을 알게 되겠죠. 점점 그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바뀌어갈 거다라는 거죠. 왜? 미국이 균형금리를 급등하고 한국이 똑같이 그걸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도 오르고 삶의 수준이 점점 더 쪼그라들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생활의 모습을 바꿔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경제 위기를 겪지 않게끔 스스로 잘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것만이 앞으로 힘들고 이 어려운
미국의 기준금리 올해 내년의 급등에 대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